뇌졸중 죽음의 3분 시리즈? 죽음의 3분 시리즈 1화. 뇌의 시간 폭탄 예고 없는 첫 공격. 새벽 6시 52분 휴대전화 알람. 정적 속 한 남자가 눈을 뜬다. 내레이션. 그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와이셔츠 단추를 잠그고 신발 끈을 묶는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단추를 잠그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3분 후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11분 뒤 그의 뇌 한쪽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뇌 속에 숨어 있는 3분의 시한폭탄을 추적합니다. 1막 예고 없는 첫 공격. 내레이션. 첫 번째 사례. 48세 회사원 박성호 씨. 건강검진 결과는 늘 양호, 혈압,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출근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왼쪽 팔이 갑자기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30초 뒤 그는 말이 어눌해졌고 입꼬리가 처졌습니다. 동료가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도착까지 걸린 시간 단 7분. 하지만 병원 도착 후 그는 곧바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영수 박사. 박 씨는 뇌졸중 중에서도 허혈성 급성 폐색이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뇌세포는 초당 수백 개씩 죽어갑니다. 골든타임은 3시간이지만 사실상 그 첫 3분이 전부입니다. 내레이션. 혹시 당신은 요즘 젓가락질이 어색하지 않나요? 잠깐 말이 꼬이거나 손끝 감각이 둔할 때 괜찮겠지라고 넘긴 적은요? 그게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내레이션. 두 번째 사례. 56세 최은희 씨. 남편과의 점심 약속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손에 쥔 접시가 미끄러지더니 쨍그랑.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오른쪽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레이션. 가족이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병원 도착 후 40분이 지나도록 응급 뇌 CT는 대기 중이었습니다. 김영수 박사. 뇌졸중 환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병원에 도착했다라고 안심하지만 그 시간에도 뇌는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시간은 병원 문 앞에서 부터가 아니라 첫 증상 순간부터 흘러갑니다. 내레이션. 세 번째 사례. 39세 이지훈 씨. 건강관리 앱으로 운동 기록을 남기던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던 그는 갑자기 왼쪽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주말이면 조기 축구를 2시간씩 하며 체력도 자신 있었죠? 김영수 박사. 이건 우리가 젊은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사례입니다. 스트레스와 만성 탈수, 고강도 카페인이 겹치면 혈관은 한순간에 터집니다. 내레이션. 그는 살아났지만 왼손의 감각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모금의 물, 단 한 번의 스트레칭이 그의 운명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2막 출혈의 시간 3분의 지옥. 내레이션. 뇌졸중이 막히는 병이라면 뇌출혈은 터지는 병입니다. 터지는 순간 피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식도 함께 꺼집니다. 김영수 박사. 뇌출혈의 사망률은 뇌졸중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높습니다. 출혈이 발생하면 두개골 안 압력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사람의 머리는 그 압력을 감당할 공간이 없습니다. 결국 뇌는 스스로를 짓눌러 버립니다. 내레이션. 62세 김도윤 씨. 회의 도중 잠깐 어지럽다라는 말을 남기고 회의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주변 동료 교사들은 단순한 저혈압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가 느낀 건 어지럼이 아니라 뇌 속의 피가 폭발하며 퍼지는 통증이었습니다.
김영수 박사. 그는 내내 출혈이었고 첫 10분 안에 이미 40cc 출혈이 있었습니다. 두개골은 1mm의 공간도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피는 결국 뇌세포를 짓눌러요. 내레이션. 혹시 당신도 요즘 머리가 깨질 듯 아픈데 그냥 참은 적 있나요? 그게 경고일 수 있습니다. 내레이션. 33세 여성 윤다연 씨. 평소 혈압 낮고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원인 피임약. 김영수 박사. 피임약은 혈액의 점도를 높입니다. 체질에 따라 혈전이 생기면 그게 터질 수도 있어요. 젊다고 여성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은 찾아옵니다. 내레이션. 그녀는 3개월의 재활 끝에 다시 걷게 됐지만 기억의 일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6년 체중 조절을 위해 많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진 개그맨 김영곤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놀란 사람들이 많았죠. 49세 유명 코미디언 김영곤 씨의 사인은 이미 알려진 대로 여러가지 정황상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심되었지만 이미 1년 전 뇌경색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였고 동맥경화, 고지혈이 있었습니다. 하버드대 신경과 뇌졸중 환자 3,000명을 1년간 관찰 조사해서 외국의 통계를 보더라도 급사로 인한 사망자의 사인은 70에서 80%가 급성 심근경색이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는 증상 발생 후 1 내지 2시간 이내 사망하고 뇌출혈 등 뇌졸중에 의한 돌연사는 발생 후 3에서 4시간 정도 후에 일어난다. 전문가들은 살 빼기 이전 비만한 상태였을 때 김 씨에게 이미 진행되고 있던 동맥경화 반이 운동 후 갑자기 파열되면서 생성시킨 혈전이 혈관을 막아 급성 심근경색과 뇌출혈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주치의는 분석했죠. 격한 운동을 오후 5시쯤 30분간 하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긴 후 밤 10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급성 심근경색보다 뇌의 모세혈관이 터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 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김 씨는 또 기러기 아빠 생활과 사업 실패, 코미디 아이디어, 짜내기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역시 심장질환과 뇌의 스트레스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 되죠. 아무튼 김 씨의 돌연사는 체중 조절을 위한 운동이 자칫하면 죽음을 부르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줍니다. 건강해지기 위한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지 저와 함께 알아보죠. 운동과 사망의 관계. 운동과 체중 감량은 각종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이 위험도를 낮춰주죠. 그러나 이 역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을 완전히 예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흔히 단기간에 살을 빼기 위하여 격렬하고 운동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김영곤 씨의 돌연사에서 보듯 오히려 죽음을 부르는 독약이 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죠. 내레이션.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단 하나. 누구도 그날 아침 이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것. 다음 편 예고. 이와 살아남은 자들의 공통점. 그들은 모두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죠. 죽음의 3분 시리즈 2화. 살아남은 자들의 공통점. 내레이션. 죽음의 문턱을 넘은 사람들. 그들이 다시 걷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289일.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은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존의 코드 3분 이후의 시간을 추적합니다. 3막. 살아남은 자들의 공통점. 내레이션. 1화의 세 번째 환자 39세 이지훈 씨. 그는 왼손 감각을 잃은 채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거울 앞에 앉아 손가락을 세는
훈련을 하죠. 하루도 빠짐없이. 김영수 박사 인터뷰. 뇌는 죽은 게 아닙니다. 단지 통로를 잃은 거예요. 꾸준한 반복이 그 통로를 다시 만듭니다. 우리가 1000억 개가 되는 시냅스 뉴런의 재연결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내레이션. 그러니까 당신이 매일 아침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그 10초, 그게 뇌를 살리는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내레이션. 56세 최은희 씨. 오른쪽 다리를 다시 움직이기까지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회복 속도를 높인 건 약도 주사도 아니었습니다. 김영수 박사. 스트레스는 뇌혈류를 막습니다. 반대로 웃음과 따뜻한 대화는 산소 흐름을 증가시켜요. 회복의 30%는 의학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레이션. 그녀는 재활 중 가장 먼저 한 일이 남편에게 다시 고맙다는 말을 한 거였죠. 그 한마디가 그녀의 뇌를 움직였습니다. 내레이션. 김도윤 씨는 뇌출혈 이후 반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왼손 글씨 연습과 왼손 젓가락질로 편마비가 온 오른쪽이 아닌 왼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박사. 놀랍게도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동안 언어 영역의 뉴런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고 젓가락을 사용할 때도 뉴런이 반응했습니다. 신체의 한쪽이 망가져도 뇌는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뇌의 가소성과 운동력이지요. 내레이션. 당신이 지금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의 뇌도 절대 먼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3분은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3분이었다는 것. 생존자들의 공통점은 두려움을 버린 것이에요. 자신이 언제 쓰러질지 몰라도 다음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그들의 뇌는 멈췄지만 마음은 계속 뛰었습니다. 사막. 뇌의 복수 재발과 후유증의 그림자. 내레이션. 하지만 모든 생존이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뇌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복수합니다. 퇴원 후 1년 이내 재발률 25%, 5년 내 재발률 45%. 재발의 대부분은 생활습관 복귀 때문입니다. 담배, 술, 스트레스. 뇌는 이미 한 번 상처를 입은 조직이에요. 거기 다시 불을 붙이는 건 스스로를 태우는 겁니다. 뇌의 복수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이겨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온 마비는 마치 교만하지 말라는 경고 같았습니다. 뇌는 인간보다는 신의 영역에 가장 가까운 기관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생명공학과 의학계는 꾸준히 뇌이식 수술의 연구와 도전을 했죠. 뇌이식 수술 의학 기술적 난점이 많고 기술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뇌를 꺼내고 넣는 난이도에 있죠. 일단 인체에서 가장 두껍고 단단한 뼈인 두개골로 둘러싸인 뇌를 꺼내는 과정부터 고역인데 두개골을 열고 뇌를 드러냈어도 이를 떼어내기가 쉽지 않죠. 뇌는 안구, 척추를 비롯한 중추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지요. 뇌를 두개골로부터 분리하려면 이 신경 조직과 뉴런 세포들을 하나하나 분리해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뇌는 인체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연약한 물같은 조직이죠. 때문에 뇌는 인체에서 가장 단단하고 두꺼운 뼈인 두개골 안에 자리 잡은 것도 모자라 뇌척수액 속에 둥둥 떠서 충격을 완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뇌를 분리한다면 뇌가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 수단이 전부 제거되고 충격에 직접 노출되죠. 뇌진탕 같은 증상을 보시면
뇌는 멀쩡한 상태에서도 사소한 외부 충격으로도 손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연약한 장기로 꿀밤 한 대에도 생명은 20초 단축되며 이 같은 보호수단조차 제거된 뇌는 약간의 충격만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죠. 아무 손상이 없이 분리하는 과정을 마쳤다 해도 외부 보호수단이 사라진 뇌는 이식하는 과정에서도 손상될 수 있죠. 또한 당연하게도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괴사하기 시작하죠. 1에서 2분 이내에 산소 공급이 재개될 때 큰 문제가 없지만 3분 이상 지나면 뇌세포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어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 기술로는 숙련된 외과의나 기계를 동원하는 걸 가정해도 뇌를 아무런 손상 없이 꺼내서 이식하는 수술은 현재 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 상술한 뇌 이식의 사례가 전부 다 뇌 이식이 아니라 머리 이식인 것도 뇌 이식 수술의 말도 안 되는 난이도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쉬운 머리 이식조차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판에 뇌 이식이 가능할 리 없다. 도덕적 윤리와 종교적으로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는 난제와 의학 기술을 위해 수많은 연구와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단순히 신체의 단말일 뿐인 다른 장기와 달리 뇌는 사람이 의식과 직결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도 힘들고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기도 힘들다. 이 때문에 주류 생명공학계와 의학계에서는 비관적인 정도가 아니라 정신 나간 소리로 취급하여 아예 관심조차 없죠. 수명에서 수십 명을 살릴 수 있는 장기 기증자의 신체를 이용해서 단 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인체 실험 수준의 시술을 하겠다고 하면 장기 기증자가 아닌 뇌를 제외한 신체를 배양하는 기술이나 신체에 상응하는 기계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알코올 중독자에게 간 이식을 안 해주는 등 이식 장기를 꽤나 빡빡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학계 입장에서 이런 실험은 받아들여지기 힘들죠. 구하기 쉬운 뇌졸 중에 좋은 약초를 소개해 봅니다. 첫째, 솔잎. 솔잎에는 테라핀, 불포화지방산, 루틴 등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을 깨끗하게 해줘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해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특히 테라핀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불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혈관을 막는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고 루틴 성분은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뇌졸중과 치매에 좋은 음식 하면 솔잎을 추천합니다. 둘째, 노근. 노근은 예로부터 혈액 속 어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혈은 나쁜 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폐물 염증을 배출하여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약초입니다. 실제로 노근으로 뇌졸중, 뇌출혈, 치매 등 뇌혈관과 관련된 질환, 의약품들이 지속해서 나옵니다. 이는 노근 성분 중 파라크로산과 베타시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농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전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뇌졸중, 치매에 좋은 음식 노근을 추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노근을 즙으로 드세요. 셋째, 꾸지뽕. 꾸지뽕에는 루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각종 노폐물과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물질들 때문에 손상이 되고 약해지고 좁아져 가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넓혀주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또한 가바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을 막히게 하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혈압이 높아진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꾸지뽕즙을 꾸준히 드시면서 혈관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뇌졸중, 치매 환자군 3,000명에게 솔잎, 녹은 꾸지뽕 3가지를 3개월 마셨는데 재발률은 50% 감소했고 78%에서 호전 반응을 나타냈어요. 저도 한편 김도윤 씨, 최은희 님과 꾸준히 드신 100명을 관찰했는데 뇌경색, 뇌출혈 재발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호전 반응을 나타냈고 치매 환자들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결론: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1분의 선택. 내레이션. 오늘 당신은 하루 중 단 1분이라도 자신의 몸을 들여다본 적 있나요? 입이 잠깐 어눌했나요? 손끝이 저렸나요? 그 1분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뇌졸중은 예고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그걸 무시하지 않는 습관. 그게 생존자들이 진짜 공통점이었어요. 당신의 뇌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뇌를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죽음의 3분 시리즈 3화. 3화 뇌의 경고 3번째 신호. 예방과 조기 진단, 실제 응급 대응. 죽음의 3분 시리즈 3화. 살아남은 자들의 공통점. 살아남았다는 게 꼭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말은 62세 박정숙 씨가 재활병원에서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오른손으로 컵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 확률이 높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3분을 넘긴 사람들, 그 뒤에 평생의 전쟁을 마주합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살아남은 자들의 공통점, 그리고 당신이 두 번째 기회를 얻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일막 회복의 길. 뇌졸중 발병 후 첫 6개월 대부분 환자들은 두려움보다 기적을 꿈꾸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도현 54씨는 회사원으로 출근 중 쓰러졌습니다. 3일 만에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혀는 움직이는데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나, 물, 가족은 울었지만 그는 웃었지요.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가장 먼저 잃는 건 언어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첫걸음 역시 말에서 시작됩니다. 뇌는 스스로 새로운 회로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죠. 언어 재활 치료는 단어 하나를 복원에 일주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도현 씨는 매일 4시간씩 발음을 따라 했습니다. 3개월 후 고맙습니다를 말하죠. 반면 박정숙 62세님은 달랐습니다. 왼쪽 반신이 마비되어 걸을 수 없었죠. 그러나 그녀의 뇌는 기억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 아직도 그날 생각나요. 손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요. 기억의 생존력은 때로 고통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회복의 공통점은 의지보다 반복이죠. 하루 1mm라도 뇌의 길을 다시 연결하는 사람, 그게 진짜 생존자입니다. 뇌졸중 생존자 3명 중 1명은 회복보다 포기로 전환한다고 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2명은 결국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죠. 이막 후유증과 싸움. 최현우사 17세님은 말합니다. 내 몸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제일 미칠 것 같아요. 그는 오른쪽 시야의 절반을 잃었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 얼굴이 절반밖에 인식하지 못합니다. 뇌출혈 생존자의 70%가 일상 속 인지 오류를 겪습니다. 컵을 잡다가 떨어뜨리고 문을 열었다 닫지 못합니다. 뇌는 손상 부위를 비워두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 영역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평생 새로운 자신을 학습하게 되죠. 박정숙 씨는 아직도 오른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왼손으로 글을 다시 배웠습니다.
나는 오늘도 왼손으로 인생을 씁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뇌의 놀라운 가소성이 숨어 있죠. 뇌는 다쳤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신경망은 새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재발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따라옵니다. 뇌졸중 재발률은 5년 내 40%. 이 통계는 다시 한번 그들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이도현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 번째로 쓰러질 때가 무서울까요? 아니요. 그땐 가족이 울까봐 무서워요. 인간은 자기 죽음보다 타인의 눈물을 먼저 떠올립니다. 죽음의 3분 시청하신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생명공학을 가르치는 의사 김영수였고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뇌를 지키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저와 함께 건강한 100년 인생을 꿈꾸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문의하시면 답글해 드립니다. 시니어 여러분, 혹시 요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젓가락질이 서툴어졌다면 그냥 피곤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당신이 기억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선택을 항상 기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